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딱 들어가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얘, 너 그 소금이 그 딴 남자랑 동거했다며?" 자, 오늘 익명 토론 주제, 결혼 전에 하는 동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으로 오늘 토론 진행을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의견입니다. 34살 여성분의 의견이네요. 저는 결혼 전에 동거는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거를 하다가 상대방의 생활 패턴이나 몰랐던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거 전에 헤어졌다 해서 결혼 후에 헤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동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해봐도 될 것 같다, 결혼 전에. 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의견. 32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동거가 필수다 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혼전 동거 자체는 찬성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생활 패턴까지 보게 됩니다. 치약 짜는 방법부터 무드 등이나 안마 커튼 같은 수면 패턴, 음식 취향 같은 사소한 것들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같이 살게 되면 싸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집으로 가서 냉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동거 시에는 같은 생활 공간 안에서 지내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향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으면 폭행 및 언어폭력 등을 하는 사람을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동거 과정에서 헤어질 사람이라면 결혼 이후에도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동거는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묶여 있으므로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동거는 한 사람이 떠나면 끝나는 관계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라는 이 발상이 되게 좋네요. 이 동거는 그죠? 사실 뭐 흔하게 우리가 동거해 봐야 된다 또는 동거하면 좀 그 사람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돼서 좋을 것이다,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라고 그냥 흔하게 뭐 그 사람 식습관,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잘 생각은 안 하거든요. 되게 참신한 생각이네요. 그죠? 이 동거를 하게 되면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 화난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나오잖아. 동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진짜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싸우면 싸우고 나서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싸웠을 때 막 그런 행동들은 괜찮아. 괜찮은데 싸우고 나서 이 냉전 시기에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동거를 안 하면 몰라. 냉전 시기에 어떻게 하는지. 뭐 일단 이 의견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이유인데 이거 나는 일단 설득됐습니다. 저는 일단 동거 찬성파로 가겠습니다. 동거 찬성파로 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28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20대네요. 여태까지 다 30대 의견 듣다가 20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20대 거의 마지막. 저는 동거 반대입니다. 굳이 동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나 게임할 때 등등도 있고, 상대가 친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모습들이나,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자취하고 있다면 굳이 동거하지 않아도 솔직히 거의 반동거 상태일 확률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연애 기간 내내 1박 2일은 많이 해봤을 거고 거의 며칠씩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반복해서 꽤나 있을 거고, 연인 생활이 오래된 경우는 거의 동거나 결혼한 상태와 비슷하게 지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굳이 정말 살림을 합쳐서 우린 동거예요 라고 땅땅 못 박아 지내지 않아도 충분히 동거로 인해 알아보려고 한 것들은 다 알아보고 겪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결혼하고 싶은데 환경이나 형편이 안 돼서 우선 동거부터 시작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동거를 해봐야 이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같이 산다고 그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동거하지 않아도 성격이나 생활 패턴 등은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결혼 전 동거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은 개방적이고 동거 다들 많이 한다곤 하지만 분명히 꼬리표로 작용할 가능성 높거든요. 남이 한다고 하면 그게 뭐 어때서 해보는 것도 좋지 라고 하지만 내 연인,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상대의 동거 경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좋은 의견입니다. 진짜 그렇거든? 내가 방금 이거 생각해 봤어요. 당장의 내 연인 혹은 내가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남자랑 동거를 만약에 5년 했대. 그러면은 이 또 생각이 약간 이게 막 확 싫어지는 느낌은 하나도 없지만 이 뭔가 좀 달라지거든. 아, 딴 남자랑 5년을 같이 살았어? 5년? 1년도 아니고 5년? 아, 막 좀 고민될 것 같아. 동거를 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의견 중에 이거는 약간 좀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뭐냐면 상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따개비루님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나 게임할 때 이거는 요즘에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뭐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 1, 2, 3 하면서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남자들도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의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운전을 더 온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할 때도 막 여자친구 앞에서는 뭐 게임 뭐 지면 어떻고 뭐 이기면 어때? 재밌자고 하는 거지. 난 뭐 딱히 미련 없어. 왜? 데이트할까? 응? 나 지금 나갈까? 말만 해. 일부러 이런 남자 있어. 일부러 그런 남자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이미 남성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방법이거든요. 운전할 때나 게임할 때를 봐라. 충분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페이크 가능하고요. 상대가 친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모습. 이거는 이건 맞다고 봅니다. 상대에 대해 파악하려면 그놈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또 봐야 되거든. 근데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말하고 갈게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하는 방법은 맞긴 맞거든. 근데 어,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나중에 본 모습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내가 봤을 때 극히 적습니다. 왜 적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 막 편하게 놀잖아요. 되게 놀잖아요. 막 욕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논다고 해서 그렇게 안 놀아야 되는 곳에서 그렇게 나중에 본 모습이라고 그게 드러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논다고 해서 집에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증거로 50대, 60대 아저씨를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의 영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막 진짜 친구한테 뭐 의자 빼기 장난이라던가 뭐 불 붙여가지고 뭐 장난친다 그런 거 하시거든요. 물론 이거는 음, 여러분이 확인은 할 수 없을 테지만 지금 집에 계시는 우리
가장이신 아버님들도 가장이신 아버님들도 친한 친구들과 어릴 때의 모습 좀 다를 겁니다. 집에 있는 그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그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을 또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그 모습이 있는 거고 가족들하고 있을 땐 가족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으로는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나머지 의견은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제가 좀 많이 동의하는 거는 상대의 동거 경험에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지 그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다음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죠. 32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동거 과정에서 헤어질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호적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미리 예비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동거 과정에서 하다가 헤어지면, 동거를 안 했으면, 결혼했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결혼은 몰라, 이건 내 생각인데 결혼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생기거든, 서로가. 동거 때랑 달라. 동거는 그래도 연애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질나고 화나고 상대방 꼴 보기 싫고 그러면 진짜 그냥 헤어져 하고 동거도 끝장낼 수 있어. 근데 결혼을 하면 정말 상대방이 승질나고 밉고 그래도 아우 화나, 이런 생각 든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화난 만큼 우리 여보도 내가 이렇게 밉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이라던가 좀 더 상대방을 한 번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꼭 논리적 구성이 옳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동거 과정에서 헤어질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더 헤어질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거 과정에서의 헤어짐의 진입장벽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의 진입장벽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는 연결짓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28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결혼에 대해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기에 마음 맞는 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거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 꼭 매일같이 산다기보다 일상을 함께 해보며 이 사람과는 잘 맞는구나 생각이 들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 된다. 결혼 전 동거는 자연스러운 일상 같다. 갑자기 일기장을 쓰시는데요? 갑자기 어, 이, 뭔가 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정확히 전달을 저한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기장 캐려다가 잘못 캐신 건지. 다음 의견 들어볼게요. 자, 25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동거는 반대예요.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배우자가 과거에 다른 여자와 동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결혼이란 건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나도 이 생각했어. 굳이 있잖아. 그 겪어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왜 굳이 결혼 전에 그 사람을 막 알아봐야 돼?
결혼하면서 알아보는 것도 다 결혼이지. 그 설레는 순간들, 이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 가나,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나, 이 사람이 자다 일어나서 새벽에 화장실 갈 때 그 발걸음은 어떤가, 화장실에서의 그 어떤 스멜은 어떠한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 재미도 있거든요. 과연 동거를 하다가 결혼했다고 트러블이 안 일어날까요? 둘이 서로 잘 맞아서 결혼해도 그 이후에는 시댁이라는 거대한 트러블 메이커와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전 동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우고 푸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지, 상대의 인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24살 여성분 의견입니다. 저도 동거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너무 좋아서 동거를 하기도 하지만 되게 결혼의 예행 연습 느낌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거는 서로 사이가 좋고 시댁, 출산 등 다른 상황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서로를 알아가기에 여전히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사신 어른분들께도 때로는 서로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고작 몇 년 또는 몇 개월로 얻는 정보는 길게 보면 변화가 가능한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봐요. 게다가 여전히 서로를 연애 상대로 인식하는 상태인데 동거 중에 얼마나 본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아니, 동거 해봐. 해도 이미 마인드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야. 도장 안 찍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아무리 편하다, 편하다, 같이 살아서 편하다 하지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런 심리적 장벽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방구 낄 거 동거 때는 안 끼고 그럴 수 있어. 왜?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 식장에 안 들어갔잖아.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앞분 말씀처럼 만약에 둘 사이가 깨질 경우 진짜로 결혼하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서로 티격태격할 때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동거가 뭐 대수라고 이렇게 말해도 결정적일 때 뒷말로 딴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동거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부모님께서도 난처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맞습니다. 자, 상황을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한 3년 했어. 결혼을 딱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자기야, 나 사실 자기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2년 정도 동거했어. 그래서 나 솔직히 결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너랑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딱 여자친구의 급 동거 사실을 들었어. 딱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 이해해가지고 아, 하면서 혼자 막 끙끙끙 그냥 계속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요. 이 말이 발이 달려서 꼭 들어가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딱 들어가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 너 그 소금이 그 딴 남자랑 동거했다며? 어? 걔 어쩜 그리 뻔뻔하니? 내 앞에서는 세상 모르는 척 하더니 어쩜 그래? 이거부터 이제 싸움 시작이야. 미래가 아주 어두컴컴해져요. 그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은 계속 엄마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괜찮아. 이게 다 그런 거고 요즘에 또 동거 다 하잖아.
아이,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서 결혼했다가 갑자기 싸움이 터집니다. 시댁 가가지고 막 열심히 톡톡톡톡톡 뭐 주방일 하다가 갑자기 시엄마가 시엄마가 이런 소리 한번 던집니다. 그날따라 뭔가 예민하신 시엄마 이런 막말을 한 번씩 던지죠. 얘, 너 그게 뭐니? 어? 너 집안일 안 했어? 얘, 너는 동거를 2년씩이나 했다는 애가 집안일 그게 뭐야? 이러면 이제 뿡 뿡 가정대법원 뿡 뿡 뭐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말을 한 거지. 이런 경우가 설마 생기겠어요? 드라마에서는 나오겠지. 근데 아무튼 참 그래요. 동거라는 게 다른 사람의 동거는 뭐 동거할 수 있지 하지만 정작 본인 이야기 되면은 좀 다르거든.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다음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요즘 동거가 흠도 아니고 동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미혼 남녀들이 혼전 동거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진짜요? 과반수를 넘는 미혼 남녀들이 혼전 동거에 관한 설문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라. 그래가지고 미혼 남녀가 많아지는 건가? 동거만 계속해가지고? 요즘에 결혼 그 출산율도 되게 떨어지고 미혼 남녀 되게 많아지잖아요. 혼족 되게 많아지잖아. 이게 다 동거에서 그런 건가? 뭐 아무튼 이어서 일단 데이트에서 못 보던 모습도 일상생활을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런 생활 양식이 예행 연습으로 생각해 아니면 관두고가 아니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오히려 결혼을 해버리고 이혼을 해버리는 선택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더구나 꼭 동거를 해서 아니면 헤어지고가 아니고 동거를 통해 안 맞던 부분도 더욱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더구나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닌지라 동거하면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도 나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어라는 든든한 안정감도 생기니 오히려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겉궁합뿐 아니라 속궁합도 무시 못하므로 동거의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궁합은 동거 안 해도 음,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에 남친이랑 동거해보고 싶어서요. 16. 야! 16이면은 지금 야, 좀 공부해야지. 지금 남친이랑 동거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면 어떡해. 16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3년. 야, 공부해, 공부. 공부해서, 어? 공부해서 의대 가잖아? 의대 가면 남친이랑 뭘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잖아요? 뭐, 어디 의대든 가. 의대는 의대거든? 의대를 가서 의대 동기 남자와 동거를 해. 그러면 반대도 안 해. 진짜 반대 안 해요. 의대 동기랑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끼리 반대도 없어. 정말 정말 리얼로. 의대분들 중에 CC 해가지고 바로 결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결혼하는 분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세요.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바로 그냥 공부 열심히 16 열심히. 네, 다음 의견.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23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보수적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남녀의 동거는 결혼 후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동거하는 커플의 유튜브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예전과 많이 다른 사회적 인식이 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결혼을 통해 남자와 한 집에서 살아보는 환상이 있어요. 첫날 밤의 설렘과 신혼의 달콤함, 그리고 미래 남편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쌩얼과 프리한 모습들. 어찌 보면 유치하고 보수적인 생각일지 모르는 나만의 환상입니다. 혼전 동거는 미리 상대를 알아가고 혹시나 발생할 이혼의 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거를 해보다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새롭게 만나고 과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남이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꼭 부부가 잘 맞지 않아도 맞춰가는 모습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시는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을 꿈꿔왔어요. 많이 싸우셨나 보네요.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반팔을 입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아빠. 아, 싸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구나. 약간 이거 자녀들 보기에 러블리한 모습 거의 연출급인데?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반팔을 입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아빠? 그런 아빠가 있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반팔을 입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빠. 우리 아빠는 한때 그랬는데 지금도 안 그런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엄마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여름에 에어컨 틀면은 아빠는 근데 더위 안 타거든요. 약간 에어컨 또 아깝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에어컨 틀면은 어휴 추워라 이러면서 어휴 추워라 나는 나 에어컨 찬바람 너무 추워 이러면서 막 에어컨 안 트는 먼 곳으로 가세요. 에어컨 바람이 최대한 안 닿는 곳으로. 그러면 엄마가 눈치 보여가지고 띠리리 하면서 에어컨 끄고 야 이런 모습이 있다 이거지?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반팔을 입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아빠. 더위를 많이 타는 아빠를 위해 카디건을 입으시고 에어컨을 틀어놓으시는 엄마. 음식 취향도 겹치지 않아 닭다리는 아빠, 날개는 엄마, 가슴살은 나. 그러다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취미나 성향들로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며 서로가 꼭 맞아야 부부가 아닌 서로의 부부의 부족함을 맞춰가기에 더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동거는 실전에서 딱 한 사람과만 하고 싶은 인식입니다. 되게 나랑 다른 그 생활을 해오셨네요. 저는 막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렇다 하더라고. 알고 보면은 다른 집도 다 그렇다 하던데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막 이혼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진짜 나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생각 꽤 많이 한 게 엄마나 아빠 중에 같이 가자고 하면 내가 누구 따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응? 아니 되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되게 진짜 싸우면 아씨 나는 누구 따라가야 되지? 그런 생각. 근데 나만 우리 집만 특이한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다 하더라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엄마 따라가면은 그래도 밥이 맛있을 거고 엄마가 요리도 해줄 거고. 아, 근데 아빠 따라가면은 요리는 그래도 딱히 그렇게 없겠지만은 간섭도 적을 거고 좀 프리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엄청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와 이런 부부의 모습은 정말 드라마에서 나온 부부인데요. 약간 그 드라마에서 고급진 그 사모님들 나오는 드라마에서 "어머 당신 어머 이게 뭐예요?" "어허 내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는 길에 하나 샀어. 당신 젊었을 적에 그런 거 좋아했잖아." 어머 우리야 당신 그런 것도 기억하고 못 살아 못 살아.
헐. 얘들아, 오늘 저녁은 너희 아빠가 좋아하는 고등어 무조림이다. 예? 에이, 싫어요. 약간 이런 그 전형적인 드라마. 야, 23살 여성분. 드라마 가정에서 잘하셨구나. 음, 부럽네요. 부럽네요. 자,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25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저는 혼전 동거에 반대합니다. 먼저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이 성문화가 개방적인 국가에서는 법적 동거 계약과 같이 동거를 할 때, 그 법적으로 그게 있나 봐요. 법적 동거 계약과 같이 동거를 할 때 법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없이 일상생활과 같이 동거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보수적인 나라의 사람들은 혼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냐?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전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혼인의 의사를 갖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 사실혼과는 다르기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12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에 사실혼이 아닌 일반 혼전 동거는 헤어졌을 경우 위자료와 같이 상대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동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생활비가 있을 텐데요. 만약 각자 관리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한 사람이 맡아 생활비 관리를 한다면 서로의 소비 성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대의 습관, 행동,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동거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로 동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 쓰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상대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대의 습관, 행동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동거라고 하면서 약간 찬성의 뉘앙스를 취했으면서 마지막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에 약간 글발이 좀 딸렸어요. 아무튼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23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결혼은 결국 여자와 남자 둘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그냥 결혼했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동거라는 것은 연애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시점에 나와 법적으로 전혀 묶여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또한 동거를 하면서 서로의 소비 성향이나 습관, 진실된 모습을 행동 등 모든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동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지 않고 주변인을 대하는 것 정도로만 파악하기에는 사람은 생각보다 지능적이니까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겠어요? 물론 동거하면서도 연애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결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혼전 동거에 찬성합니다. 자, 다음 의견. 50세 여성분의 의견이네요. 발음이 이상 50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부모님 또래인 제 의견도 들어보실래요? 연애의 연장선으로 하는 동거에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더 오랜 기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걸 이해 못하지는 않으니까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듯이 둘이 안 맞으면 동거가 깨져도 할 수 없고요. 변하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고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는 반대합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에 가벼운 책임감만 주어지는 동거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제 딸아이가 동거를 한다고 하면 음?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거 경험이 있는 애인을 데려와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이니까요. 피임만 잘하면 상관없어요. 아주 포인트.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명분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 건데 동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피임만 잘하면 나도 이거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거했다가 그 사람 알아보려고 동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알아보기도 전에 결혼이죠. 뭐 동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음,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또 많네요. 27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솔직히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환상도 좋고 다 좋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부류도 많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운님처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다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또한 이혼도 원하지 않아. 결혼 예행 연습인 동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결혼할 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동거는 해보고 정말 이 사람한테서 다운님처럼 나의 부모님의 안 좋았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땐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것보단 동거로 미리 상대를 고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런 행복한 가정은 드라마에서만. 왜 자꾸 나를 왜 갑자기 편집도 못하는데 왜 나를 넣는 거야 편집도 못하게. 아 진짜. 저는 아주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주 그 행복한 가정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하면서 아이고 당신 아이고 여보 하면서 하하호호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결론은 동거를 해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인데 음, 자, 한번 채팅창 의견도 들어볼까요? 채팅창에서 이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전에 지금 의견 하나 올라왔는데 계속 들어볼까요? 채팅창에도 의견 좀 적어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자, 다음 의견. 25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왜 굳이 그걸 미리 알고 싶을까요? 결혼해서는 무엇을 알아가려고요? 그니까 나도 이거 참 공감해요. 살아가면서 아는 재미 있잖아. 근데 솔직히 진짜 아, 나 동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론 정말 박살까진 아니더라도 좀 상당히 부술 수 있는 이론이 생각났어. 뭐냐면 결혼 생활은요. 사실 어,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살다 보면 사실 현실적인 문제나 자식을 보면서 그런 사는 경우가 솔직히 대다수거든요. 자식 키우는 재미?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정말 10년, 20년, 30년 넘어도 정말 내 아내만을 보고 정말 내 남편만을 보고 나는 결혼 생활 굉장히 드물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거를 해서 알아본 다음에 결혼을 주장을 하면 내가 볼 때 결혼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동거를 해서 알아보다가 사랑이 없어지고 정이 없어져서 끝날 것 같은데? 결혼은
진짜 결혼으로 그 묶여 있다는 그거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커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동거했다가 결혼 뭐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음. 요즘 딩크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운님. 딩크족이 뭐예요? 히딩크족이야? 그 뭐 지송 사랑해요 이런 족.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나 진짜 딩크족이란 말을 몰라. 딩크족이 뭐예요? 나 딩크 하면 히딩크밖에 생각이 안 나서 딩크가 뭔지 몰라. 아, 더블 인컴 노 케이스. 더블 인컴은 둘이서 번다는 뜻이에요? 노 케이스. 딩크 아이 없이 사는 부부를 뜻한다고 하네요. 회장님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나의 혼잡기를 왜 막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머 다운님 유부남이었어? 어머 어떻게 다운님 이혼했어요? 헐. 이러면 안 돼. 결혼도 못 해봤는데. 아 딩크족이 그런 거였구나. 아이 없이 맞벌이 하는. 방금 내가 근데 인컴을 탁 해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 느꼈던 그 인간미는 없어져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인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팍 바로 그냥 마치 원어민 마냥. 음, 미안해요. 딩크족 그런 언어가 있네요. 의견 하나 올라왔네요. 다음 의견. 27살 여성분 의견입니다. 결혼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동거로 결혼, 연애, 생활비 절약 최고입니다. 꼭 결혼을 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아, 내가 지난번 토론에 이어서 많이 느꼈지만, 물론 여기서 남성분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 의견은 모르겠는데, 여성분 의견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까지 아니더라도 결혼 딱히 필요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되게 많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이 출산율 바닥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확실히 그렇지. 결혼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동거를 일종의 그냥 결혼의 단계로서가 아니라 삶의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결혼 전 단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완성체인. 음, 뭐 그렇다고 하네요. 25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결혼, 연애, 생활비 절약이 되긴 하겠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급할 때 서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치? 결혼을 안 하면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그런 제약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확실히 부부라고 땅땅땅 못 박아놓은 경우랑 다른 경우니까요. 이 동거하는 경우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야, 많이 또 누가 논문 한 편 작성하셨는데요. 자, 23살 여성분의 다음 의견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고 약간 저 스스로도 언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내가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비혼주의가 좀 깊게 박혀 있고요. 만에 하나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절대 안 낳을 생각이기에 하나뿐인 내 편을 만든다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동거를 해보고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며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굳이 동거의 장점을 생각하기보다 일단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동거가 정말 좋아가지고 결혼의 전 단계로서 동거가 좋아서 막 동거를 찬성한다 하기보다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꽤 있네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은 다운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딱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 꿈꾸거든요. 뭐냐면 매일 아침 눈 뜨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저는 결혼을 꿈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동거를 해서도 가능하잖아요. 동거를 해도 그 사람이 눈 뜨고 있을 텐데, 눈 감고 있거나 내 옆에 매일 아침마다 있을 텐데, 음, 그래도 나는 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나는 아직까지도 결혼 전 동거 물론 좋겠지만 동거 안 하고 나는 결혼 해보고 싶어. 난 솔직히 근데 좀 파격적인 발언은 아니고 저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혼했다가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이혼하면 되지.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굳이 이혼할 걱정하면서 동거하는 것보단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맞다 봐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딱히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로 나는 아직까지 동거 뭐 물론 괜찮지만 저는 동거 안 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7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아기도 꼭 낳아야 한다는 것도 그닥 아이 낳으면 생활비 몇 배가 됩니다. 아기도 꼭 낳아야 한다는 것도 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아이 낳으면 생활비가 몇 배가 되는데요. 둘도 책임지기 버거운데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여행 다니며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즐기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거는 서로에 대한 든든함도 있어요. 내 거가 있다는 생활비도 각자. 대부분 보니까 동거를 찬성하고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그런 쪽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어, 연애를 하지만 어느 정도 내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기쁨을 더 생각하는 내 가정으로서 나의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내 자식을 낳고 내 유전자를 이어가는 그런 큰 어떤 단체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본인을 생각하고 내 상대방만 생각하고 약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이 시대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많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욜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을 즐기고 막 이런 쪽이잖아요. 요즘 되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음, 나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만으로는 되게 좋아. 되게 좋지. 사실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인생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 그 행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동거해 가지고 그냥 연애의 감정만 느끼면서 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in Korea. in Korea란 말이야. in Korea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진 않아, 솔직히. 명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적으로 부모님한테 되게 미안함도 생길 것 같아.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내 행복이 중요하다, 부모님도 네가 행복한 게 좋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생길 것 같아. 막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소식 들리고 그러면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부모님한테 죄책감 솔직히 들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는 아메리칸이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핀란드도 아니고 덴마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참 동거 찬성파의 생각 쪽이 너무 이상적이야. 한국의 현실하고는 다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은 점점 더 굳혀지고 있습니다. 동거 찬성파의 의견들이 생각만으로 너무 좋아. 사실 너무나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거든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일 수 있는데 이게 한국 현실하고는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두세 대 정도는 건너뛰어야 그나마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나는 너무 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채팅창에서 동거는 신혼부부 부동산 혜택도 못 받지 않나요? 그죠? 동거는 신혼부부 혜택을 주는 부동산 혜택도 못 받죠. 원래 그게 결혼 예정자이거나 결혼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신혼부부. 자, 일단 오늘 토론 주제는 결혼 전에 하는 동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다른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23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맞아요. 애 낳는 것도 필수 아니죠. 특히나 태어날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안 할 거란 보장도 없고 이런 사회에서 굳이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싶진 않아요.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주제 바꿔가지고 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세상 한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세상 한탄할 주제 다음에 또 드릴 테니까 일단 패스. 자, 다음 의견 29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 텐데 생활비도 각출하고 그러면 단편적으로 봤을 땐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우러지긴 힘들고 한 다리 건너서 강을 두고 살아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동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같이 사는데 생활비도 따로 하고. 그쵸. 사실 동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이 없어 보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9 여성분은 동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다리 건너서 강을 두고 살아가는 기분.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다음 의견 한번 들어보죠.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25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그냥 동거 절차 없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거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더 높다고 나온 결과를 보면 동거와 결혼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동거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더 높대요. 동거를 함으로써 이혼율을 줄인다는 말은 틀린 말이었네. 정말 그냥 탁상 공론이었어, 그 말은. 동거를 함으로써 이혼율을 줄이는 건 아니야. 사실상 동거를 함으로써 결혼율을 줄이는 거지. 동거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적게 하는 건 아니네. 그래, 채팅창 보면은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거한다는 게 결혼 생활하고는 똑같지 않는 거니까. 자, 50세 여성분이 다음 의견으로 50세 여성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엄마들은 동거를 이해하는 분위기인데 아빠들이 오히려 더 완강하게 반대한답니다. 아, 당연하지. 내 딸이 동거를 한다고? 이런 어떤 남자야 하면서 내 당장 뛰어 당장에 어떤 놈인지 데려와라. 어? 내가 만약에 딸이 있잖아요. 내가 딸이 있으면 갑자기 아빠 나 이번에 새벽이랑 동거하려고. 심장이 철렁. 뻥.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거? 결혼도 아니고 동거? 차라리 결혼은 좀 책임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고려라도 할 텐데 동거? 이놈의 자식이 야! 당장 데려와. 동거? 동거 아니야? 그 자식? 동거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이 동거야. 돌았구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들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하네요. 저는 아빠가 아닌데 공감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로 동거를 한다는데 동거를 시작할 때 정말로 결혼을 결심하듯이 고심하고 시작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거랑 결혼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아예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예비로 결혼 준비 과정으로 그걸 주장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둘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자, 다음 의견. 의견 왜 계속 올라오지? 이 사람들 나 못 맞히게 하네. 23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제가 21살 때 기숙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 2년 사귀었던 남친 자취방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헤어진 상태로 기숙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룸메로 살았어요? 아메리칸이에요, 여기? 아, 어디 사세요? 미국 살아요? 아니면 호주나 뭐 확실히 그냥 사귈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헤어지고 나니 또 더 다르고요. 아니 헤어진 남자친구랑 룸메이트를 어떻게 해? 25 여성분. 어차피 책임감 없는 출발은 책임감 없이 스톱하게 될 거예요. 결혼은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는 과정일 거예요. 동거 경험으로 서로 맞는다고 결혼해도 결혼과 동거는 분명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다음 의견 29살 여성분의 의견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 제 주변의 어른들께서는 동거라고는 말 안 하시더라도 굳이 결혼해야 한다라는 의식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나 혼자 편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막상 자기 자식이 결혼 안 하고 동거한다고 그러면은 한 소리 한다. 막상 원래 자기 일 아니면은 세상 다
공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 일 아니면 다 공자고 맹자고 다 그래요. 자기 일 되잖아? 그 달라집니다. 그 뭐 명절날이나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분들 많나 본데 그 어르신들 자기 자녀한텐 그렇게 막상 경험해보면 다르게 말할 거예요. 요즘에 다들 서로한테 날카로운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되게 개방적인 척 하시는데, 에, 네. 자, 다음 의견. 25살 여성분. 동거는 너와 나의 생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 그래서 책임감이 더 따르고 더 노력하고 더 조심하게 되겠죠. 그지? 당장 이혼한다고 생각해봐. 엄마한테 그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거고, 어? 그 장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 마음이 달라. 다음 의견. 아, 드디어 마지막이다. 32살 여성분. 동거를 하든 말든 이분은 이제 지쳤어. 이제 이 길어진 토론에 지쳐가지고 아, 그 알겠으니까 그 동거 하든 말든 PM은 잘합시다. 애가 생기면 너도 나도 애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PM 잘합시다. 네? PM. 네, 오늘 토론 동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토론은 이례적으로 딱히 결론을 짓지는 않고 많은 다른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하죠. 네, 즐거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 즐거웠습니다. 토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에서 만나죠. 안녕.